탈북민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열방비 선교회가 북한 지역의 복음 회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3년 만에 대면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해외 입양인들의 쉼터 뿌리의 집을 위해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영광의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한 배우들의 수상 소감이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서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이끈 평양 대부흥의 맥을 잇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25년간 탈북민 사역을 진행해온 최강 선교사는 남북 간의 복음화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사역을 진행하는 열방비 선교회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호서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부흥회 현장에는 탈북민과 한국교회 성도 1000명이 함께했습니다. 부흥회 현장에는 선교 사역 중 강제 북송을 당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전시하며 선교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주최 측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신촌 하나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연극과 뮤지컬로 북한의 복음 현실을 전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연극 내 아버지에서는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풀어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입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열방비 선교회에서 선교 교육을 받은 한 탈북민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부터 동포들을 위해서 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어진 예배에선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방비 선교회 최태효 목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을 갖고 부흥해야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방비 선교회 대표 최강 선교사 역시 이번 부흥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화를 이루길 소망했습니다. 또한 부흥의 열기가 북한 땅에 미치길 바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또 탈북민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함께하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정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시대의 북한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98년부터 탈북민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최 선교사는 자신의 북한 선교 사역 과정을 엮어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서울 영등포에 교회를 세워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선교사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최 선교사는 통일이 되고 북한 땅이 부흥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3년 만에 대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900여 기독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다짐을 나눴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 실업인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가 5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2023년에 펼칠 일터 사역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모인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CBMC 회원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한국 CBMC 김영구 중앙회장은 CBMC의 핵심 정책은 옳은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일터 사역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으로 모인 특수 사명단체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명하는 것이 위대한 목표이며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 CBMC는 세상과 일터에서 성경적 경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올해의 사역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예배에서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통해 2023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자며 예수님의 5가지 질문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질문,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일이냐. 주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일터로 파송받은 사역자로서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불렀고 CBMC 역대 명예회장들도 함께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편 한국 CBMC는 오는 2월 17일 제56차 정기총회를 8월에는 파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제12차 세계대회와 제49차 한국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계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또 우리 한국 CBMC도 70년이라는 그런 변곡점을 지나면서 상당히 일터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다, 또 하나로 또 단합할 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이번 세계대회에 대해 38선이 가장 가까운 파주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을 위해 또 기후위기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해마다 모국을 방문한 해외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뿌리의 집인데요. 최근 이곳이 재정 문제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자 많은 이들이 후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갤러리. 형형색색의 수채화가 전시됐습니다. 30점의 작품들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창조주를 향한 찬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작가는 58년간 화단에 몸담으며 한국미술협회 등의 고문을 지낸 유명의 화백입니다. 대자연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것이 저의 미학이요 철학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한 후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로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단체 뿌리의 집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3년 뿌리의 집은 한 개인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면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게스트하우스를 넘어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의 교류를 돕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1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인 300여 명이 뿌리집에 와서 머물게 되죠. 모국에 와서 모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도움을 받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열었고요. 20년간 운영되던 공간이 최근 재정 문제로 문을 닫게 되자 뿌리의 집은 새 터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소식을 접한 유명의 작가는 작품을 기증하며 자선 전시회에 동참했습니다. 전시 취지를 알게 된 갤러리 측 역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유명의 작가는 이번에 선보인 작품 30점의 판매 수익을 전액 뿌리의 집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의 상실감, 슬픔 이런 것을 보듬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 목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오셨더라고요. 뭐 작은 힘이지만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또 가지신 분들이,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마음껏 후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의 작가의 기증전은 지난 4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모든 수익금은 오는 7월 운영이 종료되는 뿌리의 집의 새 터전 마련에 쓰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배우들의 수상 소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나는 KBS 연기대상 장편 드라마 부분 여자 우수상을 수상하며 성경 메모를 낭독했습니다. 메모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냈을 때 그 고통은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상을 수상한 배우 박지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SBS 연기대상에서 미니시리즈 드라마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우 허준호 역시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라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이 5일 국회의사당 육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진평연이 지난해부터 주관해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위험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라는 이름과 달리 사상의 자유를 갖고 동성애 반대하는 이들을 오히려 역처벌하는 법이 해당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기독교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된다며 명백한 위헌적인 법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차금법 반대 1인 시위는 이달 12일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남 중앙심례교회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 등을 개최하며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왕십리 성전에서 진행된 이번 예배에는 지난 코로나 기간 위축됐던 상황과는 다르게 예배당의 전 성도가 함께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후 사흘간 진행된 신년 축복성회 더 퍼스트 블레싱에서는 김병삼 목사와 장경동 목사 등 다양한 강사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기적은 가진 것으로 역사하지 않고 드린 것으로 역사한다며 예수님이 축사하셔야지 기적이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피영민 목사에 이어 부임한 최병락 목사는 현재 세계와 한국을 그리스도께 드리자는 비전을 갖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가 오는 16일에서 1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는 지난해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1회 기독교 브랜드 대상 교육 부분을 수상했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영성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를 지내온 청소년들은 현장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청소년들의 성령 충만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날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 연장안 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해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기간이 끝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149척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은 전세계 발주량의 70%를 수주했습니다. 한편 5개 대형 조선사는 지난해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5개사 모두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해 영국 클락슨 리서치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1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내려갈수록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차 고장 건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졸음운전의 경우 기온이 낮아질수록 그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5일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졸음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내부 온도를 21에서 23도로 맞추고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내려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된 사람이 19만 명에 달했습니다. 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조사 기준 특고는 56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3.4%인 18만 7천 명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수입이 필요한 경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의 일자리를 선택한 경우 등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추가 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고 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현 지도부가 패배를 미루려 한다는 것에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또한 러시아가 바흐무트에서 대패하는 등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어 추가 동원령이 불가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주에 위치한 요충지입니다. 새해 들어 국제유가가 연이틀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심상치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가세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3%인 4.09달러에서 떨어진 72.8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최저가 마감입니다. 유럽연합이 27개 모든 회원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전검사 조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이후 순환 의장국인 스웨덴은 현지 시간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회원국들에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페르난디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2023 외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4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필리핀과 우호적인 협상 방식으로 해상 문제를 처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cm 이상, 중부 내륙에도 많게는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부산 8도, 대구 6도, 제주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보여준 배우들의 신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감동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크리스천의 본분으로 돌아가 선한 영향력을 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